제2편 2장 단면역입니다. 단면역. 예, 수업 계획서상에서는 전단역과 휜 모멘트입니다. 2편 2장입니다. 2편 2장 단면역, 단면입니다. 단면역에 지금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충력, 전단역, 휜 모멘트고요. 최대 휜 모멘트, 최대 전단역입니다. 2장 건너가겠습니다. 자, 단면역입니다. 단면. 힘이긴 힘인데요. 여기 보면은 힘이긴 힘인데 끈을 달 때, 절단했을 때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재를 절단했을 때 생기는 면이 있을 때 그 면 안에 숨어있는 힘을 단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끊어서 생긴 면을 크로스 섹션 혹은 짧게는 섹션이라고 부르고요. 역을 이렇게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역, 절단해서 생기는 끈을 단자, 생기는 면자, 힘역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봅시다. 좀 전에 단순 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천정에서 천정을 슬래브를 받치고 있는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 천정이 없고 천장이 없고 그대로 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공장식으로 되어 있는 볼을 볼 수가 있죠. 기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기둥에서 기둥 위에 슬래브가 올라가 있죠. 슬래브 무게를 버팅기고 있고요. 근데 슬래브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그래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아픈 인상을 처음에는 표정을 찡그립니다. 이렇게 표정을 찡그려요.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얘가 형상이. 그 다음에 찌그러지다가 한계치에 도달하면 피가 막 터져. 이렇게 균열이 막 가가지고 피가 터집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우리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보만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보만 있어요. 보만 있고 보가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다 고려하지 않고 보만 고려하기 때문에 기둥을 간접적으로 힌지하고 롤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힌지하고 롤러의 반력을 구하면은 그 반력을 가지고 기둥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 반력에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요 보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만 띄워놨습니다. 보 위에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지만은 그것을 대표되는 힘으로 합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력을 파워 혹은 포스 F라고 했을 때 요 반력은 양쪽에 가운데 작용하니까 양쪽에 형님과 아우가 반반씩 위에서 작용하는 힘을 받고 있어요. 이걸 반력이라고 했어요. 이걸 외력이라고 했고요. 외력. 요 구조물 바깥에 작용하는 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외력 혹은 반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가 구조물이 찌그러졌다. 인상을 막 찡그리고 있다는 것은 얘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얼굴이 막 찌그러져. 그럴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안 예뻐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집중되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응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야,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졌을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속이 어떤지 스캐닝을 해봤어요. 스캐닝. 우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될지, 몸을 스캐닝 하는 것처럼, MRI를 찍는 것처럼, 혹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봤어요. 어떤 게 있지? 라고 봤습니다. 봤더니 이 안에 숨어있는 이 단면을 끊었을 때 이렇게 단면이 생겼고요. 이 단면 안에, 이 단면이죠. 단면 안에 세 가지 힘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힘이 숨어 있냐면은 잡아당기는 힘, 충력이라 부르고요. 밑으로 칼같이 자르는 힘, 절단하는 힘, 전단력이라고 부르고요. 노멀 포스라고 부르고 얘를 휘게 하는 힘이라는 모멘트가 숨어 있더라. 이 안에. 겉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힘 해가지고 안에 숨어 있다 해서 내력이라 부릅니다.
내력의 반대말은 외력이죠. 바깥에 있는 힘. 네. 그래서 내력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충력과 절단력과, 제가 절단력이라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절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은 전단이라고 씁니다. 전단력, 전단력. 예, 예. 성우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어? 너 조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태블릿 보고 있어. 알았어. 응. 그럼 자, 그 다음에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숨어 있는 힘입니다. 영어로는 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external force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내력을 internal force라고 부릅니다. internal force는 세 가지 힘은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견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눈에 바깥에 외력은 사람이 타고 있다든가 기둥이 뻗팅기고 있다든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내력은 어떻게 안다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런 걸로 알게 됐습니다. 자, 파괴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가 부재라는 것은 멤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재가 파괴가 발생했어요. 요런 파괴가 발생한 적이 있고, 요런 파괴가 발생한 적이 있고, 요런 파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런 파괴가 발생하려면은 요런 힘이 작용했어야지 요런 파괴가 발생을 해요. 요런 파괴가 절단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려면은 요런 힘이 했어야 돼요. 펀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광주 하계 유니버스 아드 대회 할 때 복층 그러니까 술집에서 복층에서 춤추다가 복층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 위에 판을 올려놨어요. 근데 사람이 이위에서 춤을 막 췄어요. 복층에서. 근데 얘가 펀치처럼 빵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예, 요런 게 절단하는 힘. 갑자기 빵 뜨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피할 사이도 없고 밑에 막 깔려 죽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파고되는 것은 뿌드드드득 하면 야, 무너진다, 피해!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피합니다. 요거는 절단에 의한 파괴는 갑작스럽게 파괴가 되고요. 요거는 힘에 의한 파괴는 좀 시간이 걸려요. 뿌드득 하면서 균열도 나고 뭐 하고, 얘는 순식간에 펀치 있잖아요. 상공 펀치 뜰듯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요런 것은 충력에 의한 파괴인데요. 충력에 의한 파괴. 그래서 요거를 N이라고 부르고 요걸 V라고 부르고 M이라고 부릅니다. 파괴되는 형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요런 힘들이 부재 내부에 숨어 있구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파괴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추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이게 파괴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걸 내력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요 내력들은 뭐에 의해서 외력이 작용하니까 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내력들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깥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은 바깥에 작용하는 힘하고 안쪽에서 작용하는 내력하고 내력과 외력은 서로 같아랍니다. 외력이 작용하는 만큼 내력이 작용한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른 교수님은 동신대학교 그 교수님은 책을 보니까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개념상으로 그렸습니다. 이 정도면 잘 그린 거 아닌가요? 개념. 전단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 기둥 근처에서 절단되는 거,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점. 징기스칸이 얘기했습니다. 동족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봤지? 화살 하나씩 내봐. 화살 부러뜨려봐. 에이, 다 부러지는데. 화살을 묶어서 한번 부러뜨려봐. 안 부러지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면 단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휨에 휘어서 부러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괴되는 형상을 봤고요. 그러면은 그 힘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네를
그네가 있을 때, 그네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으면은 그네에서 보면 요 쇠사슬 체인은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인장력. 여기서 왜 인장력이냐?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 사람의 몸무게죠. 그죠? 근데 몸무게인데 이 부재 멤버 안에 작용하는 힘은 인장력이에요. 체인이라는 부재. 그리고 요것도 부재잖아요. 그죠? 낱개로 띄워놓으면은 요 놈은 요 힘이 미니까 얘가 휘겠죠. 휘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죠. 압축력. 그리고 요쪽 끝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좀 전처럼 전단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런 파괴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기둥 우리가 보를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보에서 보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대부분 지으니까요. 여기서 휘어서 파괴되잖아요. 여기서 균열이 휘니까 균열이 여기서 막 발생해요. 그럼 균열이 안 발생하려면 뭐죠? 밑에다가 철근을 끼워 넣습니다. 예, 철근을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건 휘어서 파괴하는 휘이고요. 이쪽에선 전단력이 제일 커서 펀칭이 발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펀칭이 발생하면 펀칭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종이처럼 구멍처럼 딱 뚫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멍처럼 기둥이 뚫으려고 해도 얘가 어떻게 뚫리냐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예,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러면 요걸 파괴되는 걸 막아주려면 뭐를 두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스터럽이라고 부르고요. 예, 느끈이라 부릅니다. 느끈. 건축에서 느끈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스터럽이라고 부릅니다. 스터럽이라는 띠를 둘러요. 기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에서도 기둥에 위에서 있는데 기둥에서 얘가 하중을 주면 얘가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휘는 거 해서 전단 파괴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뭐를 띠를 둘러요. 촘촘히 두르죠. 이걸 가지고 뭐라 부른다? 철근 콘크리트에선 띠근이라 부르고요. 예. 예. 띠, 허리띠 할 때 그런 띠. 예. 그래서 띠를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아니, 한자로 쓰면은 허리띠 대근이라 부릅니다. 허리띠라는 뜻이에요. 예. 영어로는 타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타이바,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전단에 파괴하는 거, 주철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파괴되는 형상을 봤을 때 모멘트, 인장력, 압축력을 내부에 숨어있는 세 가지 힘 중에 첫 번째 축력이라 부르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이렇게 봤을 때 절단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물체의 중심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절단되는 이런 힘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인장을 보통 잡아당기는 힘을 플러스라고 그러고요. 축력인데 미는 힘을 압축력을 마이너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잖아. 그치?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다 라고 정하는 것처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기호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럼 원시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덧셈 뺄셈을 하면서 사람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항상 방향이란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마이너스. 모멘트도 물체의 중심에서 오므러뜨리는 힘 플러스 물체의 중심에서 밑으로 오므러뜨리는 힘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우리끼리 규정을 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왼손잡이가 사는 세상들. 그런 세상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미국에서 아니면 서양에서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지들 마음대로 부호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들을 따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알파벳을 써야 되고요. 그들이 기호를 쓰는데 그리스 문자를 쓰는데 우리는 아니요 한글을 쓸겨 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거기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런 부호를 쓰는 거 있죠. 썸이라는 이런 부호를 쓰는 것도 뭐냐면은 그들이 약속을 정해놨고 우리는 이 부호 대신에 이렇게 쓸겨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몸에 익숙지는 않지만은 지키는 것이 서로 간에 대화하는 데는 좋아요. 지금 약속이란 것은 계속 생기고 있죠. 스쿨존에서 30km 이상 다니다 걸리면은 보험료 10% 할증된다. 이런 것들은 약속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학에서도 수학을 근간으로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모멘트 좀 전에 다시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지난번처럼 모멘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멘트가 제일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은 절대로 이런 파괴는 안 발생하도록 엄청나게 보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괴가 발생하면은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명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율, 안전계수를 엄청나게 두들겨줘요. 그래서 이런 파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 파괴가 발생한다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처럼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10,0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한 지진, 10만 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한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그 옛날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는 경제가 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공학적인 판단을 해서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아무리 큰 뭐 바람이 불었을 때 지진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는 걸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천재지변에 있어서는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 인명 안전이 설계의 무조건 첫 번째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전단력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괴는 안 발생하고 발생하더라도 이런 파괴가 발생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설계의 기본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단 파괴 형상이에요. 요 위에 바닥판이 있죠? 위에 바닥판이 있습니다. 슬라브라 부르죠? 요 밑에 기둥이 있죠? 여러분 기둥 보이죠? 그래서 기둥이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갔더니 기둥의 폭은 이건데 위에서 균열이 난 것은 이렇게 균열이 났네. 그죠? 위에서 봤을 때 옆모습으로 단면도를 단면도 끊어서 생긴 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 단면도를 보니까 기둥이 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 재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재료가 콘크리트 같은 재료, 뭐라든가 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지게 밑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갔을 때 경사지게 파괴가 나요. 하지만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고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파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 재료는 단단한 재료예요. 물렁물렁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 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괴가 납니다. 근데 그런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하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철근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줍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스터럽, 느끈. 왜냐하면 스터럽, 느끈 이런 단어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서 헷갈려요. 그게 전문가들하고 우리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입니다. 물론 시공 현장에 가서는 막 써요. 하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거기 바닥 슬래브네요. 이런 슬래브를 뭐냐면은 바닥판이 있어요. 바닥판 땅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얕은 기초 바닥판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놓습니다. 기둥이 몸무게를 받으니까 이렇게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슬래브를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펀칭입니다. 쇠 같은 재료는 이렇게 펀칭이 깔끔하게 납니다. 베어링 포스, 베어링 프레셔. 집안은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땅이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먼저 땅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은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그래도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내력.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해서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 친구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 응력을 받고 있는데 얘가 응력의 한계치를 초과했어. 내가 도대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어. 그럴 때는 뭐죠? 사람들이 화를 내죠. 분노, 폭발하죠. 예. 스트레스 개방하잖아요. 그 개방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균열이 이 부재의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해방했어. 팍 터트려버렸어. 하지만은 뭐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큰일 난 거죠. 예. 야, 이거 집안이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구하는 것을 응력이라고 부르고요. 스트레스의 요 S자 있잖아요. S자를 그리스 문자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리스 문자는 A, B, C, D 따다다다 해서 S 이렇게 쓰는데요. 그리스 문자는 이걸 기호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 문자는 알파, A자랑 비슷하죠? 우리가 일본어를 보듯이 우리가 일본어 할 때 인간이라고 하면 한자잖아요. 그죠? 한 거면은 인간이면 일본은 요거를 링겐 이랬잖아요. 링겐 그러잖아요. 만화 영화 많이 봤잖아. 그죠? 말이 비슷하잖아. 같은 한자를 읽는데 사람 인자, 사이 간자를 쓰는데 이렇게 읽는다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그거를 얘네들은 같은 종족들이라고 말 자체가 문화권이. 그래서 A자랑 비슷하잖아. A자. B자랑 비슷한 것은 B자 밑에 보면은 베타, B자랑 비슷하죠? 이렇게. 예. 감마, C, 델타 비슷하잖아. 생긴 게. 그죠? 그래서 S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S자는 이렇게 시그마로 씁니다. S자랑. 오케이. 시그마로 쓰고 이 스트레스를 시그마를 응력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S자에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내력. 여기에 들어가는 건 외력이 아니라 내력. 내력. 만약 충력이라면 내력 N자가 되는 거죠. 충력. 그죠? 그래서 자기가 등치가 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등치가 작다, 민감하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